21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 전공 A, B 구분 없이 문제를 담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뭐 이 큰 번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문제 내용의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비평 이론에 대한 얘기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기억에 대한 이론, 니은에 대한 이론. 1970년대 후기 구제조의 영향과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이 두 영향을 통해서 어떤 인간 내면의 심리 변화라든지 영화에서 보여준 남성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죠. 특히 이제 남성의 이미지보다는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의미와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영화적 텍스트와 수용자, 관객의 상호작용과 의미 생산하는 방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대상이 수용자, 영화 관객한테 어떻게 의미화시키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 관객 또는 남성 관객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이죠. 가부장적인 의미화로, 가부장적인 시대죠. 예전에 영화 응시는 바라본다는 게이지의 의미죠. 체계의 문제를 연구하고 비판했습니다. 가부장적, 그러니까 남성 감독에 의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영화에서 재현했을 때 남성 관객을 중심으로 남성을 위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죠. 카메라가 마치 남성의 시선대로 여성의 외모 그런 부분을 훑어주게 되는 거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관찰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국의 이제 비평가들이 많았어요. 영국의 이제 스크린이라는 저널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활동했던 많은 그 평론가들이 이런 영화에서 보여준 여성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클레어 존스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라 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드 로레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로라 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논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라 멀비의 논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바로 뭡니까? 페미니즘입니다. 니은은 영화 예술의 기록적인 측면이에요. 기록적인 측면. 네. 약간 얼마나 사실주의적으로 정리하자가 되겠죠. 현실 세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영화적 예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사실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부분. 영화의 기교와 기술보다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거죠. 카메라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나 미적 표현의 매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똑바로 그대로 직접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세자르 자바티니와 지금 크라카워.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주의하고 사실주의, 형식주의하고 사실주의에 대한 부분, 그 학자라든지 이론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거는 루이스 자네티의 영화이의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형식주의 같은 경우 아르나임이 대표적인 어떤 이론 같고요. 사실주의는 크라카워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앙드레 바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언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형식주의 이론가 루돌프 아르나임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감독의 개입이나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고. 영화는 고도의 조작과 재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르나임
아르나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네. 사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크라카우라든지 앙드레 바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자르 자바티니. 자바티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여러분들 낯선 이름인데 바로 그 시나리오 작가로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네, 뭐 자전거 조도기 시나리오도 썼고요. 예, 비토리오 데시카와 많은 작품을 했던 이탈리아 네올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로 알려졌지만 이 사람도 그 사실주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바티니라는 제목의 자기 이름이죠. 부제가 Sequence from Cinematic Life라는 그래서 사실주의 이론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바티니는 솔직히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앙드레 바정하고 크라카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사실주의 이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언급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운드. 네, 작성 방법에 따라 이번 문제 스타일은 유난히 작성 방법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네, 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네, 극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영화 내부의 이야기, 영화 내부의 이야기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 바로 뭡니까? 내부니까 내재음이 되겠죠. 영화 내에서 이 배우들도 배우라고 하면 등장인물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이것은 제시된 장면 내부. 이게 하나의 어떤 힌트죠. 내 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에 있다는 거는 이 프레임 안에 보이진 않고 이 옆에서 나는 어떤 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같은 것도 충분히 그렇게 되죠. 소음 같은 거리에 자동차 소리, 자동차는 안 보여주지만 이와는 달리 이야기의 흐름 밖에서 존재하는 사운드를 이야기 흐름 밖이에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외제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밖에 있는 음호를 통해 제시되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 우리는 관객은 열심히 들을 수 있지만 등장인물들은 솔직히 들을 수는 없죠. 듣게 하는 경우는 똑같이 배우도 듣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향을 크게 구분하면은 첫 번째 내재음과 외재음이 있다는 거죠. 내재음이 극중 캐릭터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즉 뭡니까? 대사, 현장 같은 것이라면 외재음은 극중 인물이 들을 수 없는 OST, 배경음악 같은 또는 효과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제시할 거. 괄호안의 니은과 니은이 뭐라 그랬죠? 외재음. 외재음과 비교해서 기읍만이 갖고 있는 특징. 기읍만이 갖고 있는 특징.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극중 캐릭터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재음은. 그 다음에 니은의 종류 중 하나인 배경음악의 기능. 배경인물은 극중인물이 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관객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요소로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장르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장르입니다. 토마스 차츠, 네. 할리우드 장르라는 책에서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영화 장르의 요소입니다. 토마스 차츠가 이 구분을 했죠. 네, 뭡니까? 일단 영화 장르 하면은 딱 나오는 게 여러분들 세 가지. 형식,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도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코노그래피 또는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형식은 뭡니까? 기억이 되는 거죠. 포뮬라가 되는 거죠.
니은은 뭡니까?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convention.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장르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포괄적인 단위로 익숙한 상황, 비슷한 이야기, 주인공 캐릭터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전체 플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식, 포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차츠가 분석한 거는 웨스턴, 서부 영화가 가장 잘 어울려요. 최근의 장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웨스턴은 이런 형식, 예를 들어 그 낯선 마을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악당들이 나타나서 이 선한 주인공하고 결투를 통해서 선한 주인공이 이기고 악당을 물리치고 다시 이 마을에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뭐 이런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큰 플롯이죠. 관습은 뭡니까? 개별 장르만이 지니는 고유한 장면을 말하며 장면의 반복을 통해 정형화됐던 사건 그런 것들이 갈등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서구 영화에서도 예를 들면은 뭡니까? 그 갈등이 최고조로 되는 결투신, 결투 장면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어넣게 되죠. 그게 뭐 서부 영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관습 중에 하나이죠. 모든 서부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도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네, 바로 작은 단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은 시청각 이미지와 사운드적 이미지 모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상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도상이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예를 들어 배우의 움직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품, 예를 들어 서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총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서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웨스턴의 이미지가 있죠. 배경 쪽에 뭐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카우보이 모자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도상의 아주 훌륭한 요소로서 특징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문제풀이 3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